적폐의 끝판왕 박덕흠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예, 먼저 두 주제 중에 이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는 여야 의원들의 충돌로 꽤 뜨거웠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2시로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한참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직접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당당하거나 또는 감출 게 없다면 현안 질의를 뭐하러 피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할 일입니다. 근데 그런 현안 질의를 차단하겠다, 공수하겠다 하면서 지금 회의가 1시간 가까이 늦어진 겁니다. 조수진 의원의 주장처럼 정말 현안 질의를 대체 토론으로 하면 어떠냐라는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주장 때문에 1시간이나 늦어진 겁니까, 오늘?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오늘 법사위 주요 일정은 법안 처리였습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그동안에 밀렸던 법안을 처리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갔던 거고, 물론 그렇지만 그 장관이 출석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안을 질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여당 측에서는 처음에 그걸 반대했던 거고, 그러나 막을 도리가 없으니까 일단 질의는 시작은 했는데, 예. 그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그 답변을 하지 않는 전략으로, 이걸 묵비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찰 수사 법원 그 재판도 아닌데 상임위에 출석한 장관이 답변을 하지 않는 게 과연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그 국민들이 많은 실망을 했을 텐데, 우선 그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그 상임위에 출석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으면 답변을 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그 문제라고 보고, 야당도 그동안에 이제 몇 주에 걸쳐서 특히 이제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왔는데, 일방적인 그 공격만 계속 하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가, 뭔가 조금 그냥 추 장관을 밀어붙인다는 느낌만 주지 말고 진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에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조리 있게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다루는 방법 같은 게 조금 결여된 거 아닌지, 그러니까 양자에 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장혜철 평론가님, 여기 화면에 나오는 주인공 조수진 의원이 어제 제기했던 의혹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이 2차 병간 날 당직병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에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그 제보자의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측에 지금 해명이 새롭게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파악이 어렵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이 그 당시, 그러니까 병가를 쓰고 개인 연가를 썼던 당시에 아팠다는 부분은 진료 기록 제출한 것으로 소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조수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진료 기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즐길 정도면 굳이 병가나 개인 연가를 연장할 필요 정도는 없지 않았겠느냐. 다른 병사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게 왜 문제냐면, 정확하게 휴가 처리가 됐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군에 복귀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는 그런 추가적인 문제 또한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당 게임 업체에서는,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 통신 기록,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그 시간에 게임에 접속했는지 아닌지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추미애 장관 아들 측도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지인들과 함께 PC방 갔는지 아닌지 말해주는 게 저는 진실을 파헤칠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 파악이 어렵다는 것은 이전에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남편에게 주말 부부라서 전화해서 물어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국민들 대부분이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 보좌관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도 수사 중이라 확인도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벌써 3번째로 명쾌하게 기대 아니다가 아니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만약 추미애 아들 장관 측이면
그리고 정말 아파서 쉬고 있었는데 친구들과 멀쩡하게 PC방 간 것처럼 야당에서 매도하는 것이라면 제가 나서서 해당 게임 업체에게 내가 그때 접속한 기록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한 다음에 아닌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고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의 힘이 다 빠져버릴 거거든요. 예. 그런데 왜 공개하지 않고 아니라는 말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사실 파악이 어렵다는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일관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야당의 의혹제기니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앞으로는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1시간 정도 법사위가 늦어졌고 야당의 반발로 인해서 결국 현안 질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은요. 야당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더 달라진 듯 했습니다. 구색 맞추기 압수수색 아니냐라는 야당 의원의 의문 제기에 추 장관은 어떤 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제 법사위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답변을 바라고 질문하신 것 같지 않으니까요. 참 인내하기 힘드네요. 그래도 인내하겠습니다. 그제 법사위 모습을 보고 왔고요. 조상호 부대변인. 이제 오늘 얘기를 좀 보면 일반적인 흐름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조수든 의원의 질문. 그러니까 서울 동부지검 수사 지금 속도 얘기하는 거겠죠. 답을 안 했고 이제 답변도 안 하십니까? 김도읍 의원이 한 3번 정도 물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근데 추미애 장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이런 답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아니, 저기 사실은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세요. 이거 좀 너무 이게 지금 현재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지가 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국회에서 이런 상임위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수사 또는 재판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중인데 예. 그걸 해당 법무부 장관한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왜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느냐, 그럼 개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확인하고 보고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원래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런 현안질의 자체가 기존 국민의힘에서 보여줬던 태도와 모순되는 태도인 거죠.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저희 장희찬 평론가님께서 PC방 의혹 말씀하셨는데, 아니 PC방 가면 안 됩니까? 왜냐면 지금 그 병사는 다리가 아픈 것이고 예. 다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가 연장을 요청한 것인데 그런 사병이 정상적인 군생활은 어렵죠. 정상적인 군생활이 어렵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습니까? 다리가 움직일 수 없을 뿐인데 그러면 이제 어차피 휴가가 나온 것이고 사실 카투사병들은 그때 주말이었어요. 그 주말에는 다 나가서 이런 게임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외박이 다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근데 그때 그 시간대에 게임하는 게 왜 부적절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다가 밥만 먹으라는 그런 의혹도 거지. 있지만 뭐 야당의 주장은 이런 네. 것 같더라고요. 2차 병간 날 분명히 어떤 당직 사병의 전화를 받고 네네네.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가 네. 전화를 받고 황급히 돌아가서 다 짐을 쌌다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네. 어떤 그때 처리를 하고 다시 PC방에서 게임을 하지 않았냐. 네. 이런 게 뭐 주된 야당의 의혹적인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진짜 지금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예. 정상적으로 휴가가 처리된 상황이라면 그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 몸이 아파서 병가를 냈다 하더라도 예. 게임한 것 자체가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현안 질의를 저런 식으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법무부 장관과 관련 있는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질의하는 건 그 자체로 되게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조상호 부대변인 말씀은 그러니까 함량 미달인 질문에는 답을 안 할 수밖에 없다. 안 하는 게 맞죠. 예. 근데 이도훈 의원님, 또 네. 일각에서는 그제였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대통령과 함께 동시 입장을 한 뒤에 뭔가 또 추미애 장관의 태도나 법무부 메시지가 달라지지 않았냐. 그래서 이번에는 뭐 고압적인 태도를 넘어서 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무시 전략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긴 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 앵커가 얘기한 건 아마 3번째 이유 정도 될 겁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공동 입장을 하고 여당이 강력하게 지금 옹호를 해주고 있죠. 거기에 국방부라든지 국민권익이라든지 또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보훈처 차관이라든지 정부 기관 또는 인사들이 여러 군데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추미애 장관은 거리낄 게 없습니다. 그 3번째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추 장관 본인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아들, 딸도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2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본인을 부당하게 공격한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답변 태도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 조국 전 장관의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어쨌든 법원에서 검찰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똑같이 묵비권 행사하겠다는 답변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도 답변을 했죠. 그리고 그 상임위원회에 나와 있는 국무위원이라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잘못된 질문은 없다. 잘못된 답변만 있을 뿐이다. 예. 여야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건 거기에 응답을 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거부하는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서 입을 연 국회의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법사위 모습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현안 질의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정말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법사위가 품이나 품격을 기대하는 거가 정말 난망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법사위가 찌라시 냄새가 난다라든가 아니면은 싼 티가 난다라든가 이런 평가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 질문에 여러 가지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일종의 무건 수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무건 수행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품격 있는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굉장히 품격 있는 대응이다. 무건 수행, 무건 대응, 작전 이 얘기를 평가했는데, 근데 김주옥 교수님. 네. 근데 오히려 김진애 의원이 이 품격 얘기를 하면서 쓴 단어들이 또 다시 한번 뒷말을 좀 낳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도 법사위에서는 품격 있는 질의 답변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날은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품격 있는 대응이죠. 그 전에 소설 쓰시네, 어이가 없네에 비하면 이날 상당히 품격 있는 저는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의 답변 태도가 과거 몇 번 보여준 모습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야당도 근데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대한 사건도 아닌 거고요. 복무를 이탈했냐 안 했냐. 직권을 남용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이고, 모든 얘기가 솔직히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공격만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목소리는 여자였는데 이름은 남편 이름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증거를 못 대고 있죠. 주호영 의원 한 방 있다고 얘기했는데 한 방도 없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당이 하는 얘기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적어도 법사위에 나온 내용들을 국민이 납득할 만큼 정밀한 폭격을 하지 않게 됐을 때 계속 저 논쟁만 할 수 있습니까? 전 법사위가 저 문제만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야당도 공세를 위한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추미애 장관도 그런 공세에 밀려서 그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는 거지, 계속 아무런 근거가 없고 증거를 밝히지 못하는 공세만 하게 된다면 대응 안 하는 게 낫죠. 왜 대응을 하겠습니까? 대응을 하는 순간 그게 오히려 더 논란이 되는데요. 그래서 야당이 진짜 좀 야당다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아들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를 두고도 오늘 법사위 신경전이 또 있었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답변이 온 것은 단 한 명의 증인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이유가 빈약합니다. 민주당은 그렇죠. 수사 중이어서 안 된다. 또 감사원의 감사 중이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증인 참고인을 거대 집권 여당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데, 과연 이번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속 시원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해서 국감의 증인으로 좀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면 여당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증인은 정치적 목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추미애 장관 아들 나오라고 하거나, 또 여기에 연관된 A대위, 지원장교의 소속 병사들, 관련인들 증인으로 소환하자고 하는 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주요 청문회마다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이나 이 증인 채택에 워낙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전례가 있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고 동부지검의 검찰 수사를 제대로 믿기 힘들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 또 추가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동부지검의 수사관 중에서 이 A 대위의 어떤 말, 그러니까 보좌관의 전화가 왔었다는 말을 조서에서 누락한 수사관 같은 경우는 사실 불러서 왜 누락을 했는가,
여기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외압은 없었는가? 예. 이건 아들 병역 의혹과는 별개의 또 다른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법사위 차원에서 증인 채택이나 질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너무나 방탄 상임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일 때 여당을 보고 방탄 국회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던 그때를 조금 타산지석으로 미뤄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뭔가 핵심을 못 찌르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은 국민들에게 야당 의원들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 저 자리에 가 있다면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답변할 수 없는, 또 답변하기 싫은 질문을 받더라도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국민의 대표를 무시하는 것이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는 짤막한 답변이라도 하는 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존중하는 자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답변 없는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여기 좀 시각이 좀 갈리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좀 같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는 검찰이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 때문일 텐데요. 이도원 의원. 네. 수사 속보 짧게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탁성 전화, 국방부 인원실에 왔냐 안 왔냐, 부모님이 맞냐라고 했을 때 국방부 기록에는 분명히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서 작성한 상사를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기되는 추 장관 관련 여러 의혹 중에서 그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과연 직접 개입했느냐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논란을 확산시킨 것이 바로 그 국방부 민원정보실이 작성한 문건인데, 그 문건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A 상사가 그 아들 서 씨를 면담한 기록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A 상사는 누구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부부 중에 어느 쪽이 언제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을 말했느냐, 이거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A 상사가 가장 그 중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 휴대폰도 그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면담 일지를 작성하기 전후해서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혹시 그 아들 서 씨와 통화를 했는지, 혹시 A 상사도 그 보좌관과 통화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통화를 했는지,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근데 문제는 A 상사가 이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확인한 것은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민원실에 추미애 장관이나 남편이 전화했는지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의문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저하고 이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야당에서는 지금 서울 동부지검이 짜맞추기 수사를 위해서 거꾸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조안 소환조사 후 압수수색. 물론 사건마다 사례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통상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그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나중에 소환조사라는 것과 달리 이렇게 좀 선후가 바뀐 것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야당의 시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사건은 1월 달에 추미애 장관 청문회 때 처음 제기됐던 사건이긴 합니다. 근데 그때 그리고 그 직후에 바로 고발도 이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안 이게 그 이슈가 잘 가라앉고 있다가 이제 추미애 장관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의 답변 태도와 관련된 논란이 생기면서부터 갑자기 이게 엄청나게 확전되면서 굉장히 그 전국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거죠. 근데 그 시점 이후로부터 사실은 이제 보좌관 통화라든가 기타 사정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이 문제된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람들이 이 이슈에 등장한 시기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선 그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시기에 문제가 불거진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이걸 전체적인 시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 너무 늦었던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던 게 한두 달 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됐던 의혹들을 차근차근 확인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좀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추미애 장관, 법사위의 새로운 풍경 얘기, 오늘 이 이슈 짚어봤습니다.